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부터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심리적인 부분들을 봤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론을 심리성적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부터 여러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신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신의 구조는 지형학적 모형이라고 쓸게요. 지형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형학적 모형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수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자각할 수 있는 의식 영역입니다. 자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자각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깊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여기 무의식 세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인간의 성격은 이 무의식이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결정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무의식은 심리적인 요소, 정신의 구조니까 무의식적 결정론 또는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해수면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 해수면이 바로 뭐냐면 전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의식과 전의식의 중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간 영역인데 노력을 통해서 자각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각이 가능한 영역, 그것을 우리가 바로 전의식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기억날 듯 말 듯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전의식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무의식,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의식,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격의 구조입니다. 성격의 구조는 키워드로 잡아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가 원초아입니다. 두 번째가 자아입니다. 세 번째가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원초아하면 생각나는 것이 쾌락의 원리입니다. 플레저 프린시플, 쾌락의 원리.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는요, 도덕의 원리라고 하고 또는 완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초자가 가장 나중에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초자라는 것이. 그래서 성격의 완전 형성이라고 하는 완전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쾌락의 원리의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본능입니다. 충동입니다. 자, 본능과 충동의 요소가 바로 원초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원초화는 무의식에 완전히 퐁당 빠져 있었죠. 완전 무의식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아는 어땠습니까? 자아는 현실에 입각해서 원초화의 어떤 충족이랄까요? 본능의 충족을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화의 만족을 유보시키는 겁니다. 원초화의 만족을 유보시키는 것이 바로 자아다. 그 다음에 원초화와 현실이 서로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죠?
갈등이라는 표시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중재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그리고 자아는 부분 무의식 영역이었습니다. 부분 무의식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자아는 하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아 이상의 이상은 아이디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과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을 받으면 자아 이상을 갖게 됩니다. 상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초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옳고 그름, 도덕의 원리가 바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자아다. 마지막, 이것은 부분 무의식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노트가 필요하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팁으로 불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엔자이어티라고 하는 불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불안은 바로 원초아와 그 다음에 초자아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이 원초화적인 요소와 현실의 입각에서 자아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갈등을 벌일 수 있겠죠. 도덕적인 불안이니까 바로 초자아적 요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심리성적 발달 단계 들어갑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5단계입니다. 전생애를 구분하지는 않았었고요. 구항남잠생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는 구항남잠생,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잠재기 또는 생식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리비도 동그라미 별표.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 성적인 충동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구강기가 있죠. 구강기에 구자 동그라미, 항문기가 있죠. 항자 동그라미, 남근기가 있죠. 남자 동그라미, 잠복기가 있죠. 잠자의 동그라미, 생식기가 있죠. 생자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구항남잠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잠복기, 4단계 잠복기의 동의어는 잠재기입니다. 자, 구강기 출생에서 18개월 1.5세까지고요. 항문기는 18개월에서 1.5세 즉 3세까지고요. 남근기는 3에서 6세이고요. 잠복기는 쓰세요. 초등학교입니다. 6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중학생 이후입니다. 중학생 이후 성인기 이전까지입니다. 자, 생식기 아래에다 쓰세요. 생식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화살표에서 노년기까지 아닙니다. 노년기까지 아님. 따라서 전생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 돼요. 생식기에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입에서 쾌락을 얻고 입의 동그라미, 그래서 구강기 구순기라고 하죠. 입에서 쾌락을 얻고 수동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아는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으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 수유 경험은 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유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 애착 형성의 동그라미요. 아, 구강기 때의 발달과 뭐다? 애착 형성이구나. 항문기 들어갑니다. 리비도의 분포가 항문으로 이동하는 발달 단계가 되겠죠. 부모에 의한 배변 훈련의 박스. 이 항문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소변 가리기의 배변 훈련입니다. 배변 훈련은 후에 성격 발달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을 보면
강박적입니다. 완벽주의 성격입니다. 죄책감이 있고 완고하고 인색합니다. 이걸 학문 보위적 성격, 다른 말로 학문 강박적 성격이라 합니다. 양가 감정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반항합니다. 분노, 가학성, 피학성을 지닌 성격은 학문 폭발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남근기입니다. 별표. 우리 이 5단계에서 남근기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남근기는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한 데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기기라고도 합니다. 남아는 어머니에 대해 성적으로 친근감을 이거 아시죠? 남자아이는 엄마, 여자아이는 아빠. 여기에 대해서 이성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컴플렉스다. 자, 그러면 남아는 어머니에 대해 엄마에 대해 성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아 적대시하는데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 남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거세불안입니다. 거세불안의 밑줄. 요한은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남자아이와 자신의 성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부러워하는 남근선망의 밑줄. 남근선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컴플렉스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 참고, 욕구 좌절이나 욕구 충족이 너무 심했던 양극단의 경우를 겪는 남아의 경우 거세 불안과 함께 어른을 두려워하고 여아는 유혹적이고 정서가 불안정한 히스테리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잠복기입니다. 성적인 관심이 잠시 잠복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동성입니다. 2번 별표. 전 단계까지 경험해온 성적 욕망이나 성적 갈등 현상은 잠재가 됩니다. 리비도가 잠복기에 들어갔어요. 자, 활발한 문화 활동과 또래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승화 동그라미. 자, 성적인 본능 에너지가 잠복되면서 동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 그 다음에 활발한 문화 활동, 또래 친구와의 문화 활동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승화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동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과 승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동성 친구라는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요, 다시 이성 친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자, 사춘기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인기 이전까지의 시기인데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다시 증가하며 성적, 공격적 충동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제2의 컴플렉스 시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잘 발달된 성격은 성숙한 이성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주체성을 형성하고 성숙과 주체성을 가진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잘못 발달한 성격은 과거 잘못된 발달 단계에 사로잡혀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잘못 발달된 단계에 사로잡혀 이거를 우리가 고착이라고 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고착, 픽세이션이라고 말하죠. 자, 2번 리비도 들어갑니다. 리비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가로, 성적, 본능, 에너지, 가로 닫고요. 자아 본능에 대립되고 있는 성적 본능에 따른 성적 에너지로서 욕망이나 욕구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착입니다. 어떤 한 단계에 딱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발달 과합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강기 때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겠죠. 잘. 그런데 애착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려워지면서 이 한 단계, 그 구간계에 머물러 버리는 현상, 이걸 고착이라고 말합니다. 불안과 좌절감으로 리비도가 어떤 대상을 향해 정지하고 있을 때, 즉 인간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픽세이션, 고착이라고 말합니다. 종류는 좌절과 방임이 있습니다. 좌절, 아동의 심리성적 욕구가 양육자에 의해서 가로, 지나치게 통제됩니다. 방해받게 되어서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동이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방임입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심리적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혀 시키지 않고 아동이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충족하게끔 하여 과잉 만족을 추구하거나 과잉 만족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엄격하게 통제하면 좌절감을, 그 다음에 부모가 내버려두면 방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